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 연초가 되면 건강검진을 하려고 병원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두 분 선생님은 좀 저랑 다르게 건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게 무슨 의미죠? 다르다는 게 뭔가요? 조금 더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병원을 좀 자주 가신다든지. 왜 그래야죠?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 10년 후쯤 되면 그 너무 그렇게 늦는 거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그때가 딱 적절한 이미 시기라고. 늦었을 이미 늦었다니. 네. 사실은 검진할 때가 되면 좀 약간 두려울 때가 좀 있어요. 혹시 왜요? 올해를 한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좀 약간 몸 관리했던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조금씩 날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약간 두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병원은 그래도 자주 가서 빨리빨리 제때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주변에 보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봤을 때 건강하니까 병원 안 가는데 오히려 병원을 잘 가서 나중에 건강해지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 셋은 참 건강 신경 써야 되겠죠? 왜요? 아니 우리가 없으면 그 취준생들의 그 건강하게 또 그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건강 관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빨리 직무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현대중공업 조선 사업부의 조선 설계 부분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뭐 현대하면 우리나라 뭐 굴지의 대기업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죠.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정도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또 현대그룹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 또 현대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잘못 이해하고 왔다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특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이라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현대중공업은 1972년 조선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창립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가끔씩 좀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작정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분야를 배 만드는 회사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분야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전기 전자 시스템, 건설 장비, 그린 에너지 산업 분야 등 연간 산업 분야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배 만드는 곳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하다라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부터 요즘까지 보면 그 조선 그 중공업 그렇죠. 중공업 쪽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삼성중공업이든 대우조선해양이든 간에 요즘에 다 어렵고 올해 좀 안타깝게도 공채가 없었다는 것도 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공업에서 전통적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 분야였었는데 올해 그래서 취준생들이 훨씬 더 어려웠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좀 내년에는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대우중공업이 그동안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그 4년 만에 신규 채용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경우도 2021년까지 무려 3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설계, 연구개발 인력 1만 명 확보, 그다음에 신인사제도 도입 이런 걸 이제 같이 목표로 지금 내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희망이 보이는 거죠. 뭐 암흑기가 꼭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내년 공채는 기대를 크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희망상 일단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저도 네.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조선사업부의 조선설계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면사포의 그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부의 설계는 지금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설계 지원, 설계 기술, 설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네. 여기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의 OJT를 거친 후에 자기에게 그 적성에 맞는 그런 부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골고루 다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좋은 점이겠죠. 3년의 OJT라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숙련된 인력을 기르기가 생각보다 타 분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조선업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이런 훌륭한 기술자들이 좀 만약에 이 업이 힘들어져갖고 좀 이렇게 사라지거나 뭐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좀 국가적 손실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잠시 동안 참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 일단은 협업 능력 이런 네, 게 중요한 맞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런 설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CAD 이런 이제 도면 같은 거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얘기할 때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그 고객사가 얘기를 했던 거를 잘 듣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해외 발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또 이게 기술자를 하더라도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 네.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업계를 뭐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고 그렇죠. 또 공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이해 능력인데요. 네. 뭐 당연하죠. 어떤 회사든지 조직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전이라든가 사명 이런 미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충분히 한다 그러면 뭐 성과를 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보람을 찾거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의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수리 능력도 지금 중요한데 뭐 이제 선박의 치수, 뭐 그렇죠. 면적, 수리. 뭐 중량, 뭐 이런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수리 능력도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식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네. 지식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적으로 약간 역학 관련된 전공 지식이 네. 좀 필요하다. 네. 가장 기초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응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설계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선박에 대한 어떤 그런 조선학에 대한 네. 그런 지식을 일단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관련 법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또 법에 또 그렇죠. 이제 저촉되지 않도록 또 설계를 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접 관련된 또 지식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네. 그런 용접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엔진이라든지 뭐 네. 재료 어떤 재료 선박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해, 네. 뭐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필요한 네.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설계 쪽에서는 당연히 뭐 CAD 관련된 뭐 이해 능력과 CAD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도면 이해 능력, 사실 이게 뭐 가장 우리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중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조 사양서라는 서류를 해석하고 또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게 직업기초능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어도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발주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 능력도 굉장히 또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국어 표기가 조금 더 뉘앙스라든지 잘못 표기가 되면 계약서에 좀 심각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계산 능력, 네, 뭐 치수, 면적, 중량, 뭐 연료, 소모 뭐 이런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그 조선사들이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기 어려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다시 일정 못 맞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쵸,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그 손실액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약간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일정 준수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뭐 고객사와의 그 관계도 그렇고 또 협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네.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이제 설계를 하면서 기존의 방식도 되지만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창의력 네, 이런 창의성. 것들도 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안전이랑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안전 의식이라든지 또 꼼꼼하게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네, 그런 게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면사포 직무기술서로 필요한 역량을 좀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그런 컨설팅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올해는 컨설팅이 없었군요. 네. 정말 1년을 그렇게 보냈네요. 생각을 네. 해보니까. 근데 이런 직무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울산이나 뭐 이런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직무는 스펙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점이나 특히 전공학점 관련된 전공학점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 된다 그러면 웬만큼은 정말 면접 좀 잘 준비를 하면 웬만큼은 합격을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그 전공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조선업에 와서 설계를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오자마자 막 이렇게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심도 깊은 그런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면은 이제 그런 현장 교육이 여기서도 한 3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기초 전공 과목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게다가 뭐 캐드 기술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네, 네.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또 이쪽 계통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선박 관련된 공모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인력이 좀 들어가서 공모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좀 많아서 그런 네.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설계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의 지원자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 I look well? Oh, good. Okay, what's popping on, guys? 확실히 This is 외향적이야. Jacob Ju from Ulsan University, and I'm junior majoring naval architecture. It's about making a video of what I really 처음이죠, do 영어로. daily. 네. And somebody told me that it's petty daily stuff, but for me, it's one of wonderful days, 친절하게 especially with this uniform. 번역까지, Let me 통역까지. show you. See, can you read? Hyundai Heavy 작업복이군요. Industries. And actually, these days, I'm doing an internship in this company. 1 a.m. is coming. And I really don't want to spoil my tomorrow's schedule with bad condition. So I gotta go to bed right now. See you tomorrow. Bye! Okay, 별거 아닌 it's 건데 되게 quarter to 재밌게 얘기를 seven, you see? 해주네요. 너무 귀여워요. I'm about to get out from my home to commute to what I consider as a dream company. 외모 예쁘게 나오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 찍어서 얼짱 각도를 전혀 턱을 유지를 안 주로 하고 많이 있는데. 보여주시네요. Let me tell you the reasons why I'm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of designing team. 이게 제대로 나온다면 Here are 좀 three 멋질 것 reasons. 같아요. First of all, I'm very enthusiastic to learn of my major, which 그러니까 is 이런 새로운 시도 괜찮은데요. and I've already recognized from my university, and I think that's why my university chose me to do this internship program in Hyundai Heavy Industries, even though I'm still junior. Secondly,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creative wisdom to work in the design team, and I am the right person to work there because I already saw the waste of rice problem when I did my military service as a cook by making chicken, and also I solved the mechanical 불안하다고 problem by using principle of pressure when I work in Australia. The last reason why I have to work in this company is that this company's management ideology perfectly fit
with that of mine. For example, I feel kind of shy because of this self-introduction introduce video clip, especially in English. But I chose myself to do this because I believe this is the style HHI works. So I'm gonna keep going to be one of global leaders in HHI. Thank you for listening. I hope to see you soon. Bye.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네요. 네, 재밌네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네요. 감동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 항상 응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그 1어로 그 얘기했던 그 영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도 전체 소개를 이제 네. 영어로 하면서 굳이 내가 글로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줬네요. 네. 네. 저렇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맨날 코칭하고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막내로 사랑받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캐주얼한 어떤 뭐 가이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보는 건데 그렇게 캐주얼한 표현들은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뭐 뭔가 제 친구나 동기들한테 해주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는 대상자가 평가자라면 너무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표현들을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들으셨군요. 저는 자막을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게 그럼- 바로 글로벌 영향입니다. 자, 입사 서류 자막 컨설팅으로. 보셨잖아요. 걸렸네요. 제가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입사 서류 컨설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력서를 먼저 볼까요? 학점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4.5 만점에 4.3에 가까운. 굉장히 우수한 사실은 학점이죠.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삶에 있어서 열정이 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행을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뭔가 자유를 꿈꾸는 삶이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또 자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업을 또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까지 사실은 잘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국내파로서. 네. 아, 그러면서 정말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표현 같은 게 굉장히 좀 적극적이에요. 건강 상태도 매우 건강.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매우 건강한 저도 매우 사람한테. 건강이라고 씁니다. 이 활동 내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죠. 대외 활동 같은 거. 네. 지금 우리 그 영민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 예정이거든요. 졸업이. 그러니까 3학년이에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3학년인데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공이 조선해양공학인데 네. 영어를 잘한다는 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뽑기 매우 어려운 지원자 중 한 명이거든요. 네. 보통은 기계에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이나 전공을 이해하는 걸 또 공대생들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걸 알아듣기가,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쵸. 사실 거기다 영어까지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무조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뭐 문서나 용어 자체가 다 이제 외국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해력이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영민군은 정말 조선이야, 조선. 왜 그러냐면 통역 요원도 선장들을 또 인터뷰하고 통역을 하는. 또 사무 역량에서도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에서도 네, 전부 다 상으로 좀 기재한 걸 보면서 네, 네. 이런 것 좀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은 근데 네. 좀 지원자. 패드는 또 이렇게 그러게요. 그게 약간 근데 이 아쉬운데. 관점이 이제 학생들과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내 또래 집단과의 어떤 평가냐 아니면 네.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중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항목이 성장 배경입니다.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나이. 네. 저는 첫 문장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거북선 건조하신 분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조선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밑에 보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과제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를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게 대인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냥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뭐 글씨체를 못 썼는데 이걸 열심히 해서 그 수기 보고서를 잘 썼다. 뭐 이런 것들도 또 노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한 면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을 보면 읽다 보면 이제 적극적인 네.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런 전공 수업을 좀 열심히 내가 조금 어렵지만 끝까지 해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되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반기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여기에서는 얘기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성격의 장단점인데 장점이 통찰력이에요.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식혜를 만들었다. 문제 해결에서. 네. 근데 진짜 식혜를 만들 수 있나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식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이렇게 뭐 경험 질문을 하면서 경험 면접을 하면서 그때 뭐 얼마 몇 인분을 만들었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식혜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뭐 이렇게 취사병이라고 해서 식혜를 다 잘 만드는 건 아니죠. 사실 취사병이면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식혜 어렵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시키면 다 해야 제가 돼요. 군대에서 저도 약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안 되는 게 식혜를요? 없어요. 네. 아니, 식혜는 안 해봤는데 네. 사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아,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군대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레시피 노하우라는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계 식기세척기 고장난 거 해결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 있는 걸 잘 해결한 건데 이것도 좀 사실 반가운 소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제 분출 단계 이거를 엔지니어도 못 했는데 본인이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계속 이제 추가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진위 여부. 네. 경험 질문을 이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이 지금 솔직하다. 너무 근데 솔직하다.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좋아졌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맨 네. 밑에 보시면 솔직히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지만 저 이런 표현 이게, 처음 봤어요. 이거는 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는 말인지 이제 좀 저희가 세 명이서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관계에 어떻게 좀 미숙하고 너무 배려 없는 얘기를 한 건지. 대인관계 능력 그쵸. 측면에서. 예,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헤아리지 않은 그냥 배려하지 않은 그냥 작은 부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인데요. 일단 그 입사 후 포부 쪽에서도요. 우리가 좀 결론부터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잠수함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첫 문장에 나오면 좋겠죠. 네, 그 출퇴근하는 거 하겠다. 이거는 사실 입사 후 포부로 쓰기에는 네, 너무 이제 기본 소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좀 단계별로 어떻게 좀 성장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걸 좀 봤었을 때는 약간 네. 같은 소재들에 대한 반복을 의도적으로 쓴 걸 수도 있고요. 뭔가 네. 약간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뭐 치사병 뭐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뭐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의 지원자가 약간 인턴십에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 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소홀한 듯한 느낌이 살짝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약간 더 균형 감각을 잡았으면 하지만 서류 자체는 굉장히 좀 흥미를 좀 자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주영민 씨 이 서류를 보면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저는 이 친구의 성향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중공업 회사는 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회사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적극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의사 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본인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사하고 뭐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랬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뭐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 경험 중에서 친구들과 어떤 경험 중에서 또 뭔가 의견이 부딪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 이 맥락에서 좀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팀의 조화를 좀 볼 수 있는 질문들 좀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는 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이 더 커지길 바라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부분을 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우리 회사하고는 뭔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적극적이고 하다 보니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면접관을 하다 보면 괜찮지만 탈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네. 너무 괜찮고 뽑고 싶은데 탈락시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올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평가를 좀 받았잖아요. 네, 아까 뭐 네. 몇 가지 점만 빼놓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러 군데 동시 합격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좀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도 좀 지원 동기나 이제 이런 게 좀 확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신뢰도 측면에서 장황 수식어나 이런 걸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좀 구체적으로 묻는 추가 질문 던져지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팀워크 역량을 볼 수 있는 함께한 그런 경험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런 소재들을 보면 혼자 하는 거 열심히 잘해요. 네. 혼자 하는 성과는 잘 내는데 같이 한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단점에서도 함께한 친구들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워크, 좀 그렇죠. 같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있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학점이 높고 개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성적 측면에는 사실 볼 게 더 없거든요. 그렇죠? 그쵸. 어느 정도 학과 내에서 아주 좋은 역량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 학점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는 게 어느 정도는 서류상에서도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지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사실은 뭐 팀워크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영상이나 서류에서나 그래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또 주는 친구거든요. 네, 주영민 씨 또 만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봐야 되겠죠?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